자, 금양 주인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최근에 들어가지고 금양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는데 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나서 대내적인 소통,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있던 창구였던 인터배터리 행사 참가 포기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양 주주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게 되면은 금양과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정말 많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금양과 직접적으로 좀 소통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 제가 대신 해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금양 여러분들 이거 공고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6월 10일자로 이제 올라온 건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금양을 보유하셨던 기존 주주님들만 가능한 임시주주총회인데, 저는 다행히 이 임시주총회에 참가할 수 있게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주총장 다녀와서 어떻게 된 얘기인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추가적인 소식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 황프로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릴 내용들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 지난번에도 임시주총, 그러니까 정기주총이었죠.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70기 정기주총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 잘 들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류광지 회장님이 밝혔던 계획대로 흘러는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금양이 워낙 오랫동안 이제 거래가 정지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금양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이 인터배터리 행사, 참고로 저 여러분들 실제로 이 인터배터리 행사 메이킹할 거 보이죠? 황프로가 직접 갔다 왔던 이거 부스 갔다 와서 촬영했던 내용들, 그리고 금양 부스 관계자님하고 들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양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빨리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도 드릴 테니까 그때 참가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봅시다. 매년 인터배터리 행사, 그러니까 이맘때쯤 항상 열려요. 이 행사에 금양 항상 참가를 했는데 내년에 있을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에 참가를 포기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재무 상황 개선 시급, 업계 예상했던 결과, 재무 구조 악화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려 있는 금양이 배터리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참가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인터배터리라는 행사가 제가 매년 참가를 하지만 항상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한 기업들 중에서도 참가 안 하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주님들이 항상 이 인터배터리 행사에 금양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제가 실제로 금양 부스를 갔던 그때 느꼈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장비가 어떻게 되고 수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 플러스 중요한 포인트는 현장에 있는 금양 관계자님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창구예요. 주주들이 가장 참가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 상패 위기 금양 이렇게 기사가 적혀 있으면은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일단 진위 여부는 확인해야 되니까 왜 그런지. 금양은 내년 인터배터리 부스 배정을 신청했다가 최근으로 철회를 했. 금양은 지난 2019년 2차전지 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뒤 원통형 배터리 개발 등 사업에 착수를 했다. 그리고 지난해 처음 인터배터리 참가를 하면서 주요 공간인 코엑스 C홀에 대규모 전시를 꾸렸는데, 제가 찍었던 사진처럼 요거 원통형 배터리 사진이 있네요. 4세대 배터리 469 배터리 개발 소식도 발표하면서 본격화할 거 의사를 내비쳤죠. 그리고 같은 해 독일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유럽도 참가를 했다. 올해 인터배터리 전시기업 참여했지만 인터배터리 유럽은 참여하지 않았다. 저 실제로 갔다 왔었죠. 사진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은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읽어드릴 것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조금 여기서 어폐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금양이 인터배터리 참가를 철회를 두고 업계에선 예상했던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라고 교묘하게 적혀 있는 건데, 금양이 배정받던 부스 규모랑 전시 준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인터배터리 참여에 수억 원을 들여왔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전시회는 좋은 자리에 배정받기 위해서 매년 행사에 연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지만 상장 폐지를 피하려면 당장 올해 뚜렷한 실적 개선을 이루어하는 만큼 비용 절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금양의 배터리 사업에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사업 성과가 없다시피 한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금양이 무리하게 인터배터리 메인 공간에 대규모 전시를 했다라고 밝혔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바로 이 KBS에서 현재 여러분들 오후 10시 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 KBS 라이브에 이
음양에 관련된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은요, 여러분들 추적 60분 자본시장의 선수들 2부작이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은 KBS 추적 60분 안에 보시게 되면은 광산의 실체 잃어버린 배터리 행방을 오고, 현재 음양이라는 회사는 K사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산개발 몽골 현지의 사업은 중단된 상황이었, 양해각서를 해결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결정한 지분 인수,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방송 중단 요청, 소액주주 25만 명의 절박한 호소, 한국거래소는 금융의 거래 정지 멈춰라,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주주들은 여전히 기업의 잠재력을 믿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의혹에 쌓인 것까지는 금융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건 확실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 결과 실제로 직접 부산까지 제가 비행기 타고 날아갔었어요. 그리고 금양의 본사를 도착했었고 정기주총을 참가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때 유광지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셨던 이 개성기간 부여받았죠. 현재 이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사우디에서 4,500억 정도의 투자 유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만큼 다들 자금 조달이 성공하게 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회계법인의 재감사 요청을 내야 된다라는 거. 현재 이 상황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이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보도가 이뤄진다라는 것은 시기상 상당히 유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최근에 국내 증시가 어떻게 돼요? 바닥 대비 2284포인트에서 현재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과정에서 바닥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그러한 기업들, 그리고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턴어라운 종목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 예시죠. 네이버 카카오도 정말 장기간 동안 하락을 많이 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금양이라는 회사도 이러한 기간을 겪고 차트도 상당히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아마 2층까지 올라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렇습니다. 그쵸? 바닥 찍고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시장 자체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는 이 기간 동안에 KBS에서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현재 라이브 방송으로 때려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정말 25만 개인 투자자, 금양 주주님들은 정말 눈에 피눈물이 흘리실 거라고 봐요. 저는 분명히 금양이 올해 이 기간 동안에 잘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조차, 여지, 기회들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한국거래소가 현명한 선택을 할 거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금양 주주님들, 아까도 설명드렸듯 저 언제 이때죠? 7월 17일 임시주총, 이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금양이라는 회사가 현재 개성기간 부여가 됐고 앞으로 금양 내부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KBS에서 추적 60분 보도가 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양 주주님들이라면 소통방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제 소통방 들어오신 방법 여기 개인 번호인데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대응이라고 전송을 해주세요. 대응이라 전송해 주셔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지, 금양 주주님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구분을 해야 되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금양 주주님들 약 1568분 정도 모여 있습니다. 보이시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래 재개 일정,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계속해서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옛날부터 3월달 금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2024년도 12월 24일부터 추적을 했기 때문에 금양이라는 회사에서는 제가 정말 유튜브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린다고 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하시는 방법은 여기 010-4438-5734번 여기로 문자로 대응이라고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입장할 수 있는 소통방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장 정말 괜찮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설명드렸던 금양이라는 회사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게 되면은 강력한 물타기 한 방이 정말 크게 필요한 상황이다. 왜? 거래가 재개되면 그만큼의 금양이라는 회사의 포텐셜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목을 끌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규 자금 들어오겠죠? 거래가 재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금양은 그간의 오해, 의혹들을 전부 다 해소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금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제2의 기회가 오는데 여러분들 평단가 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나가기.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최근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 방위산업과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보세요. 960% 상승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현대로템 이러한 방위산업 종목들 바닥 대비해서 2000% 보이시나요?
8,000원 하던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22만 원 갔잖아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가져가셔가지고 금양이 거래되기 전에 미리 자금을 확보했는데, 그럼 그 종목이 뭐냐? 바로 이어서 제가 브리핑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국방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방산 기업들이 연일 폭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닥 대비, 그러니까 10만 원도 안 되던 가격에서 현재 88만 6천 원.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했을 때는 바닥 대비 1000%, 1000배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무려 103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10배 폭등한 수준이죠. 추가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에도 비싸서 못 사는 이른바 황제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그의 두 번째 주인데요. 현대로템은 바닥 대비해서 359.34%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잡아가셨다라면 얼마나 주식을 편하게 하실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왜 전달하느냐, 이러한 종목 제2의 현대로템,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발굴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엄청난 핫 이슈였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 판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지하 엄청 깊은 곳에 있는 핵시설을 동시 타격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미국의 강력한 파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콕 집어서 선정한 이 투자 섹터에 전 세계의 투자 거물들이 앞다퉈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섹터가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미국이 예전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던 이 우주항공이 이제는 실제 시세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어떻게 미국은 지하 벙커에 숨어있는 이 이란의 핵시설들을 정밀 타격이 가능을 했을까요? 투자자들은 여기에 주목을 했다라는, 바로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 모든 걸 감시 중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인공위성을 띄운 국가들은 정말 많습니다. 중국도 많고 러시아도, 그리고 그 외에 유럽 국가들도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유독 왜 미국만 현재 우주항공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쉽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 1kg을 우주로 쏘아 올릴 때 비용이 얼마나 드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생수병 하나가 500ml인데 이게 두 병이 되면 1kg가 되겠죠? 이거를 우주로 우리가 쏘아 올린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비용이 약 2천만 원이 듭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생수 두 병을 시켰는데 배송비가 2천만 원이 되면은 쉽게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미국만이 가능했는데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미국은 수많은 경쟁 국가들을 모두 다 제치고 미국만 홀로 독자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스페이스X,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스페이스X는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비용 절감을 약 78%나 가능하게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자금들이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또 한 기업이 있는데 아마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제프 베조스가 CEO로 있는 블루 오리진, 이 두 가지 기업만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로켓 추진체를 재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에 투자하면 되겠죠? 아쉽지만은 일반인들은 투자가 불가합니다. 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기업,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앞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기업의 공통점은 바로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린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 추진체를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도대체 저궤도 위성이 무엇이냐? 자, 저궤도 위성은 그림에서 보듯 250부터 2000km까지, 그러니까 지구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위성들을 저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날에는 AI, 자율주행, 그리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러한 저궤도 위성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의 규모가 무려 측정 불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없던 투자처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과거에는 없던 AI발 엄청난 투자 수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제2의 AI 붐 그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우주항공 분야는요, 워렌 버핏의 마지막 투자처로 유명세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 이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최종 수익률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550만 %.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죠.
그런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이 마지막 투자처, 바로 이 우주항공의 이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외국 언론에서 극찬하는 내용, 대한민국의 이 기업이 앞으로 우주 추진체 시장, 그러니까 우주항공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헤지펀드가 약 20조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서 투자를 하려는 그러한 시도와 그리고 합병에 대해서, 여러분들 외국계 기업이 합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주가 폭등한 거 기억나시죠? 심지어 최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합병을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10배 날라갔죠. 자, 해당 기업의 차트입니다. 완벽하게 정배열 이동평균선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데 더 대박인 거는 이 기업의 매매 동향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매매 동향이 개인만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이 모든 세력들이 현재 뭡니까? 전부 다 빨간불을 켜고 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미 세력들은 이 종목에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2의 현대로템,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는 이 기업. 자, 보시다시피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아마존의 블루오리진이 뭡니까? 경쟁 상대다.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 저궤도 위성 추진체를 초경량으로, 그러니까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는데, 이러한 초경량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저궤도 위성의 핵심 필수인 이것을 어떻게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판매 중이다. 이미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2025년 우주항공 경쟁 패권의 핵심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국내 주요 고객사는 한국항공우주,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일본의 MBCO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다 채워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매매에 자신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이 기업의 이름만 궁금하신 분들 여기 위에 010-4438-5734로 문자로 기회라고 보내주시면 되시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들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단돈 몇천 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빨리 보내셔가지고 3,000원대 잡으시면은 저는 10,000원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3,000원에 잡으시는 분들은 3배 가까운 수익, 4,000원에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2.5배, 5,000원에 잡으시는 분들은 2배.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더 수익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은 기업 이름만 알고 가면 되나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시장 상황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00원 전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종목 제가 나오면 또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요? 넌 몇천 원에 폭발하기 직전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 좌측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종목에 정말 재밌는 포인트를 찾아내는데 여기 보이시죠? 동그라미치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2배 이상 상승.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계단식으로 하락을 일부러 유발시킨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다시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폭등한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차트를 누가 그리고 있냐 찾아보니까 바로 누구야?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정보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한참 앞서 있죠.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라는 겁니다. 왜? 흔히 말해서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이십시오.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차세대 먹거리, 바로 이 우주항공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마지막 투자로도 유명한 바로 그 기업이다. 독점적 지위로 뭐예요? 외국계 기업의 합병. 이 합병이 유망하다. 그런데 이 종목이 얼마예요? 단돈 몇천 원이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기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으로 여러분한테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과 대응 방법까지 같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438-5734로 문자 기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